1939년생 배우 송재호는 1959년 부산 KBS 선구로 시작해 1664년에는 배우로, 그리고 1668년에는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청춘 스타로 활약한 그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기를 이어오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푸근하고 인자한 국민 아버지 이미지로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던 그는 2020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환으로 1년간 앓다가 향년 83세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나 옆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던 국민 아버지의 별세 소식에 많은 이들이 슬퍼했는데요. 특히 긴 추모 물결이 이어진 것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송재호를 추모하며 그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평양에서 태어난 송재호는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동아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뒤 1919년 부산 KBS에서 선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선구로서 경력을 쌓아가던 중 연기에 대한 열망이 커지자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다고 합니다. 연고에 없이 서울에 온 그는 연기를 위해 충무로로 발길을 옮겼고, 전도연과 윤여정 등이 출연한 영화 한여로 유명한 김기영 감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감독에게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열망을 전했지만 김 감독은 "내 영화에는 쌍꺼풀이 없으면 출연할 수 없어" 라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기영 감독에게 거절을 당하자 그는 오기로 바로 성형외과를 찾아 쌍꺼풀 수술을 받을 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 감독과의 인연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같은 이북 출신의 박종호 감독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송재호는 선구로 데뷔한 지 5년이 지난 1914년에 영화 학사 주점을 통해 배우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후 흑맥, 군번 없는 용사, 원점 등 다양한 작품에서 꾸준히 연기력을 쌓아갔습니다. 10년의 내공을 바탕으로 서울 관객 36만여 명을 동원한 영자의 전성시대로 송재호는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조연 역할만 맡아왔던 그에게 이번 작품에서 주연을 맡은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극장 앞에서 골목까지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회고한 그는 본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큰 흥행을 기록하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열악한 영화 촬영 환경과 배우들에 대한 구식인식에 실망하여 영화계를 잠시 떠나기도 했습니다. 영화계를 떠난 그는 1968년에 KBS의 특별 채용 탤런트로 뽑힌 뒤 90년대부터는 방송국 활동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후 드라마 눈동자, 보통 사람들, 용의 눈물, 신돈, 사인, 미스 리플리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송재호에게는 많은 작품보다 더 특별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연기자 생활과 사격 선수 생활을 동시에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격연맹 심판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는 1985년 봉황기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사격 종목의 국제심판으로 활동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클레이 부문의 심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사격연맹의 이사로도 활약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밀렵감시단 단장, 홀트아동 복지회 홍보대사, 문화재사랑 어린이 창작 동요제 홍보대사,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사격선수와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밀렵감시단장으로도 활약한 그의 경력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볼자였던 어머니로부터 늘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사격을 즐기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라 불필요한 살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밀렵은 생태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밀렵 감시 단장으로서 꾸준히 단속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장으로 임명되어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그는 70년대에는 청춘스타로 90년대부터는 인자한 아버지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평온하게 살아왔을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50년 연기 인생은 빚으로 얼룩진 삶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사채 때문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50년간 사채 빚을 갚으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영화에 대한 사랑으로 영화 제작사를 설립했지만 곧바로 실패하여 5대가 넘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괴로웠고 삶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늘 쫓기듯 찌들어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든 나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었다 라고 밝히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시작한 제작사 사업으로 큰 빚을 떠안게 된 송재호는 은행을 이용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송재호의 빚은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채업자에게 워낙 시달려서 스스로 해를 끼치려는 소동까지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송재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채업자 앞에서 참다 못해 자신의 배에 칼을 겨누며 협박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3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려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고 50년간의 연기 생활로 번 돈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큰 성공과 실패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2000년에 또다시 제작사를 세워 미국에서 촬영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그는 다시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교통사고로 28세였던 막내 아들을 잃은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단기 기억상실증을 겪으며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오히려 손재호와 그의 가족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시점부터 방황하던 큰아들은 마음을 다잡고 성직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송재호 역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한 노을이었는지예요. 2005년에 드디어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다 갚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약 5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빚만 갚았어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이상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50억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50억이 아니라 5억도 없고 50만 원조차 없어요. 빚을 갚고 이자까지 다 주고 나니 결국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라며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지는 못했지만 감동적인 연기로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을 선사했던 그였기에 많은 사람이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힘겨운 젊은 시절을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빚을 갚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연기를 이어가던 그는 2020년 지병으로 1년간 투병하다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기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라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푸근한 인상과 인자한 미소로 모두의 아버지 같았던 송재호. 이제는 그의 따뜻한 연기를 볼 수 없어 아쉽기만 합니다.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따뜻했던 분이라 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네요. 하늘에서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